안녕하세요, MD 내공입니다. MD 스핑입니다. 자브라에서 새로운 코드리스 이어폰이 나왔습니다. 엘리트 85T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엘리트 85T 모델을 살펴보면서 이전 모델인 75T와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 또 85T는 어떤 코드리스 이어폰인지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브라 또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네. 브랜드 소개를 간단하게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자브라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브랜드고요. 네. 덴마크 하면은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인데, 비에노요? 네. 뱅앤올uf슨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덴마크유. 부끄럽네요. 네. 편집해 주세요. 덴마크에서 어떤 사운드를 좀 중요시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미국 하면 뭐 호방한 사운드, 뭐 아시아는 섬세한 사운드 하는데, 덴마크 하면 어떤 사운드라고 딱 떠오르는 게 아직 딱 없거든요. 저는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음선이 되게 예뻐요. 덴마크. 이게 덴마크도 유럽이잖아요. 구분을 이제 미국하고 이제 아시아라고 하셨는데, 대륙형 사운드랑 유럽형 사운드라고 많이 구별을 하는 것 같아요. 덴마크도 유럽이니까 이게 섬세하고 예쁜 사운드입니다. 자브라가 되게 유서가 깊다고 해요. 원래 본사는 GN 오디오라는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이고, 거기에 이제 산하의 브랜드가 자브라인 거고, GN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헤드셋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라고 해요. 대단한 일이라 이거는. 최초가 뭐든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최초의 스테레오 헤드폰을 개발한 브랜드는 어딘지 아십니까? AKG? 코스입니다. 네. 그러면 최초의 다이나믹 헤드폰을 만든 브랜드는 어딘지 아십니까? 제나이저. 레이어 다이나믹입니다. 아, 편집해 주세요. 어쨌든 보통 음향기기 브랜드, 특히나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역사가 길어봤자 30년, 40년 정도거든요. 근데 어쨌든 GN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150년이다 보니 제나이저가 한 100년 되지 않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역사를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손꼽을 만큼 오래된 음향기기 브랜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브라는 블루투스 제품군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 뭐 헤드폰도 있고, 코드리스 이어폰도 있는데, 성적은 사실 저희 매장에서는 코드리스 이어폰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만난 모델이 LT65라는 모델이었는데, 65T. 65T 모델이었는데, 이게 사실 그때가 약간 코드리스 이어폰 약간 춘추 전국 시대라고 봐도 될 만큼 엄청 치열했었거든요. 다양한 코드리스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팟이 출시되기 전 직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에어팟 나온 전후로 해서 이 코드리스 이어폰, 완전 무선 이어폰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계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출시된 제품은 에어팟 빼고는 약간 연결성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요즘에서는 거의 사라진 방식인데, 마스터 슬레이브라고 해서 이쪽에서 받고 다시 이쪽으로 넘겨주는 방식, 그런 방식을 썼었고, 그래서 연결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통화 품질, 그다음에 그냥 사운드 품질, 그냥 음질,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좀 만족스럽진 않았던 상황인데, 그 와중에 65T 모델은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50년 역사가 괜히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이 약간 그 허우적 하고 있을 때, 자브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연결, 그다음에 괜찮은 통화 품질, 이런 걸로 상당히 입소문을 많이 탔었어요. 그래서 75T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85T가 나온 거죠. 저도 자브라 제품 처음 기억하는 게 65T부터 85T인데, 사실 이전에도 두 모델이 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65T가 3세대 모델, 75T가 4세대, 그리고 85T가 5세대 모델인데요. 디자인으로 확 변한 게 65T부터예요. 비슷한 디자인이 이제 85T까지 이어져 있고, 디자인이 다른 코드리스랑 다르게 약간 메카닉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좀 개성적이고, 좀 마이크 포트라 그래야 되나요? 통화 마이크 구멍도 딱 뚫려 있는 게 이 제품 컨셉이 일반 코드리스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구나,
하고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기적인 느낌이 좀 강하죠. 네, 각 이제 모델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85T이지만 사실 85T가 출시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력인 75T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전 세대 모델이긴 합니다만 75T도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5T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85T 오늘의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시에라 차트라 그래가지고 매월마다 판매량을 이렇게 집계를 하잖아요. 2020년 토탈 집계를 했었는데 75T가 코드리스 부분에서 3위를 차지했어요. 사실 네, 대단히 놀라운데요. 놀라운데요. 네. 네, 인지도에 비해서 이게 3위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엄청난 성적이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위는 제나이저의 그 MTW2라는 모델이고요. 2위가 이제 소니의 소드리스라 그러죠. WF-1000XM3 모델이 2위를 차지했고요. 3위가 이제 75T입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1위랑 2위는 그냥 뭐 저희가 이제 추천했던 두 가지 제품이잖아요. 저희가 추천했었죠. 코드리스 이어폰 추천하는 영상에서도 제나이저 모델이랑 소니 모델을 추천했단 말이에요. 자브라도 그때 저희가 추천했었나요? 자브라는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75T의 가격은 17만 5천 원. 9,000원 아닌가요? 네, 17만 9천 원이고요. 간단한 특징을 몇 가지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6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했고 방수 방진 등급이 있죠. IP55 등급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코드리스 이어폰이 방수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IPX4, 5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방수가 이제 물 들어오는 거고 방진이 이제 모래 같은 먼지 들어오는 거니까 75T 같은 경우에는 방진, 방수를 둘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특이한 편이고 네, 유닛 한쪽당 마이크가 2개씩 달려 있어서 총 4개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통화 품질이 좋다는 걸 좀 어필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도 통화 품질이 좋아요. 네. 이제 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85T는 이게 마이크가 양쪽에 하나씩 더 늘어나서 총 6개의 마이크가 지원되거든요. 점점 그 통화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멀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스마트폰으로 뭔가 컨텐츠를 즐겨보지는 않거든요. 아이패드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이제 컨텐츠 같은 거를 즐겨보는데 그럴 때 전화가 오면 다시 페어링을 해야 되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멀티 포인트가 너무 좋아요. 스마트폰이랑도 대기 상태이고 아이패드나 노트북과도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으면 바로 연결이 돼요.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대부분 제품에서 멀티 포인트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멀티 포인트라는 게 희귀하기 때문에 적극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어링한 기기를 기억하는 멀티 페어링 기능 같은 경우에 8개까지 기억합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보통은 뭐 2-3개 정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75T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그러죠. 그냥 별도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고 귀에 착용했을 때 그런 수동적인 노이즈 캔슬링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그게 작년 말이었잖아요. 작년 말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된다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펌웨어를 통해서 없던 노캔이 있던 노캔이 될 수는 없고요. 사실 뭐 75T 안에다가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숨겨놓고 봉인했었다가 이제 나중에 펌웨어를 통해서 이제 발현시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 메커니즘을 잘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못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업데이트 돼서 만들어진 노캔을 써봤는데 뭔가 느낌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외부 소음을 수집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파악한 다음에 반대 파형 만들어서 다시 이제 상쇄시키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75T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외부 소음을 수집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EQ를 통해서 음의 변화를 해서 철벽을 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다 그러면 그 약간 중간 정도에 있는 과도기적 노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부르기에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효과는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음 역대의 소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걸러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음의 저음 비중이 더 늘어납니다. 75T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V자 사운드
V자 사운드라기보다는 약간 그 저역이 많이 좀 텐션이 붙어가지고 많이 솟아오르는 느낌이고 중고역은 좀 깔끔하면서 플랫한 느낌에 가까웠는데 저역의 펀치감이 좀 과할 때가 있더라고요. K-팝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가 좀 위주로가 되는 제품들 경우에는 좀 고막을 좀 바로 두드려 때리는 느낌?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튜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어폰이 저음이 부각된다고 이 제품은 저역이 좋기 때문에 저역이 좋은 음악을 들어야지 하면은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저역이 부각되는 제품 오히려 좀 플랫하고 잔잔한 느낌 들으면은 밸런스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힙합에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클래식 같은 걸 들을 때 좀 더 매치가 잘 됐어요, 사운드가. 그러니까 일단은 그 덴마크 특유의 깔끔하고 선이 예쁜 고운 그런 특징 때문에 딱히 장르는 가리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의외로 그러니까 저음이 쿵쿵거리니까 이거 헬스용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역사가 오랜 음향기기 브랜드인 만큼 그러니까 내실은 있는 소리라고 분명히 생각은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특징, 그러니까 마이크 통합 품질에 신경을 썼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음이 쿵쿵거리는 두 가지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자브라라는 브랜드에서 선택한 게 저희야 이제 코드리스 이어폰으로 음악을 주로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코드리스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이유는 통화용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운동용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용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쪽이 85T고 이쪽이 75T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저희 이제 포장 규제가 생겼잖아요. 이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포장이 과대 포장을 전 세계적으로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패키지를 간결하게 여백이 없이 포장하는 게 최근 이제 트렌드. 환경 규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패키지가 크면 클수록 고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신형 모델이고요. 그래서 줄어든 게 뭐 아끼려고 뭐 한 게 아니고 규제에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작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다 이렇게 패키지가 바뀔 거예요. 85T 같은 경우에는 75T 대비 통화 사운드가 좀 업그레이드 됐고요. 유닛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어요. 이어팁과 노즐도 좀 디자인 변경됐는데 일반적인 디자인이 좀 75T였다면 85T는 좀 타원형으로 바뀌었어요, 원형에서. 착용감이 저는 좀 호불호가 있었거든요. 사람의 뭐 인체공학적인 곡선을 따라서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변형된 뭐 이어폰 유닛의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85T가 최고의 코드리스 이어폰 착용감이었습니다. 정말로 편했어요. 네. 이게 또 근데 정반대 이야기니까 저는 이제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 착용감 좋은 거 추천해주세요. 그럼 무조건 85T예요, 저는. 75T도 사실 나쁘진 않았었는데 85T에서 더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65T 때부터 있었거든요, 착용감 좋다는 얘기는. 그래서 어쨌든 자브라가 착용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네요. 그리고 75T에서 6mm 드라이버를 썼는데 85T에서 12mm로 2배나 늘어났어요. 네, 저희가 드라이버 크기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보통 대대익선이라고 하는데 네. 또 크면 클수록 또 좋을 가능성이 높은 게 드라이버라서 보통 튜닝이 중요하고 드라이버 사이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나란히 비청해 보니까 뭐 기본적인 튜닝이 다른 것도 있지만 확실히 진동판 DD가 큰 게 아우라가 다르더라고요. 네, 소리가 일단 내실이 꽉 차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전에 이제 75T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딘가 모르게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그다음에 뭔가 아쉽다? 그러니까 펀치가 아까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과하다고 했잖아요. 좀 찌르는 펀치였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좀 윤곽이 확실해지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쳐주는 느낌이라서 전반적으로 안정감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소리가 더 진하게 들려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음악 감상용으로 75T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85T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신에 좀 저역이 많기 때문에 좀 고역을 좋아하시는 분은 좀 취향이 안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자브라가 또 어플을 좀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이퀄라이저도 이렇게 5밴드로 돼 있었는데 이걸 조절해가지고 좀 고역을 좀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브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면 청력 검사를 합니다. 이게 저는 꽤 인상 깊었는데요. 대역별로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해서 소리가 들리면 클릭하세요 이렇게 해서 삐 이런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청력 검사를 해서
작업 세팅을 다르게 해주거든요. 네. 근데 보통 앱에서 그런 기능이 없고 스마트폰에서는 그런 걸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삼성 핸드폰에서 있었어요. 아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좌우 밸런스가 기본적으로 안 맞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좀 편리한 것 같고, 저는 이제 DAP 중에서 좌우 볼륨 밸런스 조절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 기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어쨌든 자브라 앱은 이것만 봐도 사실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5T 재생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준으로 5.5시간 재생 지원해주고 있고요. 일반적인 코드리스와 크게 뭐 차이를 보이지 않는 재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85T의 디자인이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케이스부터 해서 75T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약간 플라스틱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85T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인가? 라는 느낌이란 말이죠. 이 느낌이 되게 큰데, 그러니까 플라스틱이지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살렸고, 디테일도 보면은 이제 마감 같은 부분이 훨씬 더 개선이 많이 돼서 확실히 더 상급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더 비싸니까요. 한 10만 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2의 2인의 취향을 한번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둘 다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75T와 85T 중에 어떤 게 더 나으신가요? 그러니까 10만 원 차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75T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구매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저희는 이제 어쨌든 일반인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네. 음돌이들이죠. 네, 음돌이라서 음돌이라서 10만 원 차이인데 성능이 납득할 만하다. 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저는 85T입니다. 네. 저도 85T인데 이러면 2인의 취향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75T도 어쨌든 저희가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판매된 코드리스 이어폰 3위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상품성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도 85T가 그 배턴을 이어받아서 꾸준하게 인기를 아마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니나 제나이저에서 신제품 안 나오면은 85T가 1위를 먹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자꾸 제가 뭐 엄치나 이런 얘기를 뭐 자주 하긴 하는데 딱히 단점이 안 보여요. 85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님 같은 경우에는 착용감이 마이너스였지만 저는 착용감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이게 사운드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기능면이라든지 앱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다 상상입니다. 그리고 노캔도 그러니까 85T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되게 완벽해졌어요. 그러니까 75T의 약간 불안정한 약간 그 과도기적 그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서 완벽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변신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또 질문하실 것 같아요. 소니의 1000XM3랑 비교했을 때 노캔이 좀 어떻게 다르고 좀 더 낫나? 저는 이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85T가 큰 일을 했네요. 네.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들의 기술 발전 그 속도가 대단히 빨라서 1년 전 모델하고 지금 모델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성능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출시된 제품 중에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제품들은 다 소니 거보다 나아요. 그래서 소니도 슬슬 그 헤드폰은 이제 M4가 나왔잖아요. 이어폰도 빨리 M4가 나오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85T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내공님이 앞서 말한 걸 종합하자면은 착용감 좋고 소리 좋고 통화음질 좋고 노캔 좋고 네. 가격만 살짝 비싼 가격이- 편인가요? 네, 이 정도면은 네. 그래도 아까 말한 네 가지 장점 합치면 리저너블한 가격대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엄청 잘 나온 코드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잘 언급이 안 되잖아요. 특히 요즘 이제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QC 이어버드 보스 제품에 비하면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판매량도 높고,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해봤을 때 이런 뭐 상품성 같은 것들이 약간 엄친한 수준이라서 그 쓸만한 코드리스 이어폰을 찾으신다 그러면은 자브라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브라의 엘리트 85T 코드리스 이어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